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부터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스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개인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팀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개입 시리즈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팀 개입에 대해서는 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스텔라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팀 인터벤션에는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많다. 4분의 1씩 나눠서 읽자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량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팀이 구성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일반적인 팀 개입의 5가지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외전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룹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개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한번 저희가 재미있게 그리고 또 유익한 내용을 담아서 한번 이 챕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챕터는 되게 흥미로운 게 시작부터 사례를 기반으로 시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엘라가 사례를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 개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네. 사례가 있을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레곤주의 학교의 사례인데요. 이 학교 보통의 이제 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 지역 사회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뭐 수용해야 될 때도 있고 계속해서 학교가 요구받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레곤주에 있는 이 중학교 사례는요, 그들은 이런 문제점을 조금 해결해보고자 해서 조직 개발 컨설턴트들과 함께, 네, 말하자면 퍼실리테이션을 한 거죠. 예산이 넉넉했나 보네요. 네, 조직 개발 컨설턴트들과 함께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의사소통 뭐 과정이나 참여하는 과정을 조금 개선하고 실무자들을 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도 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대인관계 그다음에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쳤더니 이 학교의 팀은 관계가 더 좋아졌고 또 응집력도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직률이 원래 25%였는데 20%로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결과가 일어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곧 이렇게 조직개발 컨설턴트들과 함께 해서 퍼실리테이션을 시작하는 그런 거를 채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학교의 예시를 들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의 요구들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조직이나 다른 공동체에 조금 일반적일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어떤 대상들의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좀 수직적인 편이었으니까 좀 다른 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중학교의 교수진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뭐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로부터 요구가 계속해서 다양하게 요구받고 있는 거기에 이제 요구를 뭔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는데 제가 우리 쿠퍼를 통해서 만나 뵀던 뭐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 얘기 나눠보면은 이러한 이제 요구들이 해마다 새로운 학부모,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거를 다 충족시켜 주기가 조금 힘들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학교에게 기대하는 요구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니까 정작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뿌듯함을 느낄 그런 좀 기회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지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만나 뵀던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좀 이러한 모습을 봤던 것 같고 기업에서는 좀 외부 변화에 좀 민감한 부서 예를 들어서 이제 R&D 부서라든지 아니면 법무팀이라든지 뭐 영업사원이 있는 그런 영업직 그런 데서는 조금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왜 이렇게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은 거잖아요.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직 구성원,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바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직원들은 자기 자신들의 복지나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지 않나 여러 곳에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엘린 어떠세요? 학교의 사례인데 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사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양한 기대 역할이 있고 또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환경이 계속 변화해 나가고 또 기대하는 결과나 목표가 있는 것은 동일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팀에서나 그리고 조직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보편적인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중학교에서는 퍼실리테이션, 그러니까 조직개발 컨설턴트의 개입으로 해결을 했다고 뭔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응집력도 좋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공적인 팀을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팀 진짜 좋은 팀이다. 일단 팀워크가 좋은 팀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있어야 되니까 만났을 때 그래도 시너지가 나는 팀이 좋은 팀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너지라고 하면 어떤 시너지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있을까요? 5명이 모여서 예를 들어 5명 정도는 돼야 되는군요. 그쵸. 저는 팀을 한 4-5명 이상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5명이 모여서 얘들 한 명이 뭐 1인분 한다 이랬을 때 그 5 이상의 시너지가 나면 좋은 팀이다. 만약에 모였는데 3만 내게 되면 네. 오히려 팀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시너지라는 것은 좀 성과를 내는 그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네요. 네. 1차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나면은 만족도도 일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올라갈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그 요즘에 안 그래도 저도 유튜브에서 채널을 몇 개 보다 보니까 그 1인분이라는 표현이 요즘에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1인분의 몫을 했니? 라고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월급 받은 만큼 내 1인분 몫만 할 거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해서 1인분이라는 그 표현을 오스틴이 또 얘기를 해주니까 오스틴도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 사례에서 이제 또 부가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이 오디 컨설턴트가 개입하고 나서부터 이제 교수진들 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의 어떠한 뭐 지시나 개입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선생님 회의 같은 거 소집하고 운영하시고 그리고 컨설턴트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인터벤션 워크숍을 좀 설계하고 진행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 나갔다라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좋은 팀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쿠퍼에도 지금 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팀이 존재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대표이사나 뭐 이제 또 우리 회사로 보면은 이제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있잖아요. 대표이사나 부사장의 어떤 지시나 가이드 없이도 팀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올해는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성과를 만들어 가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팀 자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그런 게 좀 성공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나 저 팀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팀이 좀 성공적인 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스텔라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이 난 건데요. 어쨌든 요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되게 큰 고민이면서 과제잖아요. 이제 많은 기업들의 조직들의. 그랬을 때 팀이라고 하면은 조직 차원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고 개인들을 비교적 서로 좀 신경 쓰고 대화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과 그 조직의 성장을 같이 이렇게 좀 얼라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팀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리더의 책임감이 갑자기 물씬 느껴지는. 팀 리더의 책임감이. 그렇죠. 네, 팀 리더가 또 중간에 브릿지 역할로 이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또 중간에 뭐 해석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뭐 조직만 성장하고 나는 뭐 이렇게 계속 딴골만 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인이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조직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또 이렇게 중간에서 번역도 통번역도 해줘야 될 거고 네 그래서 리더의 역할도 또 좀 떠오르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좋은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책에 보면 간단하게 팀에 또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의를 빌어서 좋은 팀을 역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팀의 정의를 카젠바우와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목적 의식이 있고 또 같은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상호의 이제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팀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같은 이제 곳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성과 목표를 이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합의를 했고 그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이나 접근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좋은 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OKR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쿠퍼에서 OKR 시즌이어가지고 성과 목표를 그 지난 녹음 때 오스틴에게 제가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꼭 썼거든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이걸 쓰면서 좀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팀의 공동의 목적과 우리 팀의 공통의 이제 성과 목표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 팀은 아직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챕터를 보면서 저희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 팀은 연말에 따로 저희 2022년에 했던 업무들을 조금 정리하고 2023년에는 새롭게 무엇을 해볼까 이런 큰 주제까지 다루고 그래서 그걸 벌써? 위해서는 저는 어떤 일을 조금 더 하고 팀장인 진아는 또 어떤 일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함께 하게 된 새로운 멤버인 애비가 어떤 일을 조금 더 하면 좋을지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OKR을 작성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고 보니 되게 흥미로운 네. 게 우리 여기가 지금 딱 4명이 모여 있잖아요. 네. 넷 다 지금 다른 팀이에요. 지금. 그렇네요. 네.
다른 팀이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팀의 그 발달 단계 같은 것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각각의 4개의 팀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그러네요. 챕터가 끝날 때쯤 네. 각자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의 전통적인 팀 그리고 지금의 팀은 굉장히 다르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과거의 굉장히 전통적인 팀의 경우에는 좀 뭔가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팀의 균형이 좀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더에게 조금 집중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키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이 있는데 현대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단일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적이나 목표 같은 것도 조금 기간이 짧고 그리고 리더에게 기대는 그런 모습보다는 개개인에게 전문성이 있는 이제 개개인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팀의 모습이 다양하게 있어서 복잡한 그런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개입하는 접근법도 좀 다양하게 새로운 것들이 이제 발달되고 발전돼야 된다.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뭔가 TFT도 생각이 나네요. 되게 그쵸. 짧은 텀, 하나의 목표, 음. 다양한 구성원, 근데 그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TFT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성공적인 팀을 차별화하는 8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스틴이 한번 8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봐 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8가지 소개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A Clear Elevating Goal이라고 돼 있네요. 분명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네. 그런 팀의 그런 팀이 성공적인 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목표가 서로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팀 구성원이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다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서 이제 이 도전적인 목표라고 하니까 그 2023년도 OKR을 제가 이번에 수립하면서 너무 도전적으로 쓰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최선을 다해도 70% 정도 달성하도록 목표를 수립하라 해가지고 네. 또 두 번째 어떤 걸까요? A Result Driven Structure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팀 구성원들이 이제 각자 역할이 좀 분명해야 되고, 네, 효율적인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그 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분명하게 이렇게 좀 짜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기보다는 뭐 아레날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돼 있고 네. 공감돼 있는 상황, 그런 게 좀 훌륭한 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어떠세요? 그 팀 안에서 역할이 이렇게 조금 정해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그거보다 유연하게 나는 하는 게 좋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역할은 서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뉘어진 역할이 어떻게 팀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서로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이런 업무 프로세스 안에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팀원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다면 또 좋은 팀이 아닐까 합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팀마다 다를 것 같아요. 다를 텐데 저희는 이제 컨설팅 본부 안에 있는 이제 팀이니까 팀 이름도 되게 멋있고 예뻐요. 유니콘 팀이거든요. 유니콘 팀인데 저희 팀의 경우에는 좀 역할이 명확화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고 굉장히 이제 플렉서블한 상태인데요. 대신에 이제 뭔가 구분을 해본다라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팀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하는 경우
그러면 역할을 나누면 누구는 PM, 누구는 메인, 누구는 뭐 코 퍼실리테이터 이런 형식으로 좀 업무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프로젝트에 제가 PM일 때와 메인 퍼실리테이터일 때와 협력 퍼실리테이터일 때 저의 모습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대략적으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조금 명확하면은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킥오프 미팅 같은 게 아,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역할이라는 게 되게 조금 그 고정되지 않아도 그쵸. 유연하게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competent members에서 네, 이건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구성원들이 모인 게 좋은 팀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지식이나 그런 상호적인 스킬, 그런 태도, 지식, 태도, 스킬 이런 게 잘 어울려진 그런 분들이 모인 팀이 좋은 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unified commitment 해서 하나의 통일된 몰입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공유되어 있고 함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상태가 좋은 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도 사실 그렇잖아요. 팀이 모이면 조직이고 조직에서 좀 작은 단위가 팀인데 팀 단위에서 좀 이런 공통된 몰입감,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는 편이세요? 엘린 팀은 혹시 어때요? 팀 이름도 소개해주면서. 네. 저희 팀은 피플 팀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피플로 이름을 정해 보았고요. 근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또 팀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개개인 컨설턴트들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도 많아서 스텔라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스틴이 이야기한 그래서 뭐 통일된 몰입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업무적인 것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질문을 하고 그 외에는 서로의 연결감을 가질 수 있는 대화나 시간을 가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역할을 이제 각자가 가져가야 되는 조직에서는 정기적으로 뭐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 서로 캐치업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필요할 때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정보적으로나 필요할 때 일단 이야기할 팀원들이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뭐 고민하는 것 같으면 연락을 먼저 준다거나 또 저희 팀장인 찬이 진짜요? 케어를 잘해 주십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런 면에서 있어서 그런 어떤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이 몰입감을 증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몰입감을 가지고 우리 팀과 회사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작년에 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저희 팀은 언러닝 팀인데요. 네. 거기는 주로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장기 프로젝트를 네, 하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시작과 끝이 조금 같이 아, 몇 개월 동안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공통의 목표는 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은데 네. 엘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나름의 긴 과정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케어받고 또 성장한 지점을 또 알려주시고 약간 이럴 때 좀 더 몰입감이 올라갔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랬구나.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제 공유할 사례가 없는 게 저희가 팀이 만들어진 지 지금 딱 3개월 됐잖아요. 그러네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희 팀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미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스틴 팀처럼 뭔가 그렇게 같이 저는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리더분의 프로젝트는 이미 거의 뭐 1월까지 거의 차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2달치 정도가 차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내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자. 음. 여기에 조금 초점화를 했어가지고 그 2023년도에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같이 뮤지컬 보면서 얘기 나눴던 게 2023년도에도 이제 팀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좀 늘려나가 보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눠놔서 좀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영업 조직 같은 데도 네, 팀이 있잖아요. 네, 팀이 맞아요. 있고 서로 도우면은 그 팀의 성과 자체는 향상되는데 개인들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좀 덜 발휘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사실 나름의 공동의 목적이나 이런 가치 공유가 되면은 그쵸. 그런 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조직 차원에서 리더 차원에서 한 번 더 오스틴이 얘기해준 것처럼 그렇게 짚어주는 시간이 있으면은 되게 그 팀의 응집력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분의 사례를 듣다가 보니까요. 요 통합된 몰입감을 발휘하는 데는 이 5번 collaborated climate 해가지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되게 연결되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응집력, 그 몰입, 헌신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8가지 다 연결되어 있고 상호 그 관계가 있겠지만 이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하고 또 함께 모여서 협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되게 연관성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 협력적인 분위기 자연스럽게 저희가 5번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그 협력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까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협력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자연스럽게 사실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데처럼 조금 개인이 굳이 협력을 하지 않아도 나름 이렇게 업무 진행이 가능한 경우 꼭 협력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곳에선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조금 누군가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먼저 협력을 하려는 그런 태도나 행동을 보여줘야 다른 분들도 이제 점점 협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기적인 그런 게 좀 풍토가 있으면은 거기서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하기도 또 어렵잖아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좀 중요한 발판 요소? 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갑자기 사회교환 이론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는데요.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만큼의 친절을 베풀 때 그도 나한테 그렇게 돌려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그 이론 중에 일부가 있는데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내어서 이 협업에 함께 한다면 그도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협업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그걸 이제 첫 번째 바탕으로 해서 협업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나는 나 되게 헌신적이고 우리 팀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야. 뭐 하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갑자기 떠올랐네요. 맞습니다. 우리 그 쿠퍼의 조직을 놓고 보면은 이제 협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일을 되게 잘 할 수 있는 저는 구조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턴트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6명씩 3개 조, 그래서 6, 3, 18, 18명 아니면은 6명씩 4개 조, 그래서 24명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워크숍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건 커버가 좀 가능하더라고요. 좀 힘에 부치긴 하지만. 근데 뭔가 조금 더 대규모의 프로젝트, 워크숍이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오스틴이 주로 하고 있는 장기 컨설팅을 하거나 이럴 때는 협력이 꼭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만약에 되게 작은 규모의 짧은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나는 하는 것에 만족스러워라고 하면은 협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난 조금 더 긴 장기 프로젝트, 조금 더 큰 규모의 대상을 대상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더 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팀 안에서 공유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아, 음. 그러네요. 이 협력을 음. 만들려면 원하는 걸 서로 좀 그쵸. 꺼내봐야겠네요. 네, 일단. 니즈가 무엇인지. 저는 그리고 서로 좀 친하고 편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친하고 편한 게 사실 마음이 가야 돼. 네, 편하고 얘기 좀 야 나 이거 도와줘 응. 이런 얘기도 좀 편하게 시작을 하는 게 시작이고 저 사람이 뭘 잘하는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랑 같이 뭘 잘하는지 아는 것도 맞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 모자라고 뭐 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 너무 너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적견실에 불려간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수다 떨던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런 음. 팀 인터벤션에서 이런 시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협력 자체를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조직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협력적으로 음. 태도로 임했고 정말 협력을 했는지를 이제 다루고 그 조직이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조금 붐이 일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성과 평가할 때 과거에는 개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보상을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좀 팀 중심의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의 비중을 높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도가 굉장히 좀 건강하게 팀이 발달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장치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팀에 대한 기여도, 협력에 대한 그런 태도와 모습, 팀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를 이제 너무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의 전체 성과 평가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면 나 혼자 일했을 때보다 우리가 같이 일했을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를 알게 해주면 당연하죠. 네. 네. 그것도 가시화하는 것도 네. 필요하네요. 조직 개발 컨설턴트나 아니면 퍼실리테이터가 하듯이 질문하여서 그래서 아까 오스틴이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먼저 돕는 것이 이제 손해일지라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또 리더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리더 그리고 조직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게 손해일 수도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구성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속에 어떤 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엘라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것이 어쩌면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어깨가 무겁네요. 네. 점점 저희가 이제 리더에게 그 숙제를 하나둘 계속 드리고 있는. 네. 일단 협력적인 분위기 5번까지 알아봤고요. 네. 6번째 스탠다드 오브 엑설런스에서 높은 기대 수준, 훌륭한 기대 수준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팀이 어떤 거를 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높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높은 성과도 나올 거다. 그리고 그게 훌륭한 팀이다. 이렇게 맥락을 볼 수 있는데요. 요걸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저희 워크웨이 중에 탁월함은 고객이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탁월함을 더 그 이상 생각한다. 늘 이런 저희의 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탁월함 수준에 대해서도 팀에서 또 정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 OKR 적는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업무 성과를 발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나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정해지신 것 같나요? 팀에서? 아무래도 저는 교육 물론 다른 워크숍이나 컨설팅도 하긴 하지만 교육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건 연간 몇 회가 진행됐는지 연간 몇 명이 왔는지 이런 수치적으로 표현되기가 조금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저희 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 좋은 퍼실리테이터는 어떤 사람이지? 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잘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해서 결과물이 잘 나오면 좋은 퍼실리테이터냐, 유능한 퍼실리테이터냐. 근데 또 그것만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나? 진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동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런 것도 다 관찰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탁월한 퍼실리테이터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탁월함이라는 게 상당히 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추상적이고 상황마다 다르고 분야에서도 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모호해 보이는 그리고 가치지향적인 그런 단어가 되게 이제 좋은 게 그런 것들은 이제 팀 안에서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음. 그리고 이제 7번째로 external support and recognition 해서 네, 외부적인 지지와 인정. 네. 요런 게 또 중요하다. 좋은 팀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팀이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역시 그 리소스 이런 거에 대한 리소스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또 좋은 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워크숍 가면은 많은 분들이 복지나 임금에 대한 개선 요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팀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많은 기업들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걸 바로바로 개선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어쨌든 체감적으로 체감하기에 좋은 상황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텐데 네, 좀 어떻게 좀 그렇게 하면은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올해 했던 프로젝트들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올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그 활동이 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이제 그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쿠퍼와 되게 유사해 보이는 그런 팀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어 이런 팀인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은 되게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개별화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 프리랜서인 건지 내가 계속 팀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점과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팀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팀의 리더분들과 이제 여러 차례 그 미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한 팀일수록 특히 함께 회고하는 시간이 좀 많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전체 프로젝트를 이제 팀이 함께 회고를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했던 점, 그다음에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점, 그리고 우리 팀 안에서 내가 우리 동료에게 기대했던 점, 근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던 점, 그러면 상대방이 앞으로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주고자 노력할 것인지 뭐 그러한 대화들을 조금 해나가는 워크숍을 진행했더니 좀 전체적으로 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 회사에서는 이제 S사였었는데 팀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HR 부서에다가 퇴사 의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이만저만한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과 어려움이 있고 다른 팀으로 이동시켜 주지 않거나 그렇게 한다면 아니면 제가 뭐 이제 퇴사 생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면담을 했던 팀이어서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무슨 소리를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왜 나보고 워크숍을 하자 그러지? 딴 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숍이 꼭 답일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서로에게 이제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대해서 내가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 이유 그리고 이제 이유에 대해서 또 내가 한번 보고 하지만 내가 드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보고 또 상대방이 또 의견을 덧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봤을 때 좀 오해가 풀리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팀 분위기가 좋아졌고 인사팀에 나중에 면담할 때는 퇴사 생각 여전히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지금은 없다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팀 내부적으로 서로 그렇게 한번 업무에 대해서 같이 회고하고 함께 지지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예산과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 당연하죠. 한 번도 만족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다 만족스럽게 느끼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충족시켜주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 연도 안에 이만큼까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뭐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힘듦이 있겠군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가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라도 있다든지 이런 게 되게 외부적인 지원 이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근데 회사 상황은 이렇고라든지 근데 뭐 이거부터는 시작해 볼 수 있겠고라든지 그 과정이나 이제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구성원이 지원을 받고 있고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뭐 불만감이나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덜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걸 바로 모두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가 당장 하기 어렵다. 요 답변을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 개운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external support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 지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조금 분류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꼽아보고 그럼 그것을 외부적 지지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팀이 어떤 시도들을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시도에 대한 그 전략, 접근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막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던 내가 이거를 갖기 위해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모두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세 분 이제 이야기를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직 지원 인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쿠퍼모닝에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조직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프린시프드 리더십이라고 해서 신념에 가득 찬 리더십, 뭐 가치를 잘 공유하는 리더십,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리더들이 스텔라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리더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마지막 네. 이야기인데 리더들이 이제 필수적인 동기와 그런 조직과 이제 팀의 얼라인먼트, 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팀에서 리더의 역할 중요하죠. 네. 네, 예전보다 팀 리더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팀원에게 전파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위아래로 같이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팀 리더가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조직이 이제 아래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또 상부로 이야기를 잘 전달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 좀 팀 리더분들에게 이런 걸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할 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팀 리더를 자랑하면서 네,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리더는 매주 저희 팀 미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의 업무 그 프로세스 아니면 업무 로드 이런 걸 계속해서 점검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할 때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우리의 미션에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우리 이 미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팀에서는 어떤 걸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큰 가지를 이제 제시를 우선은 이제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일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큰 가지 중에서도 또 우리가 제시하는 팀 구성원이 제시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추가해서 그러면 이것도 좋겠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세부적인 어떤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조직과 팀 그다음에 개인 간의 얼라인먼트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주마다 월마다 계속 점검되고 그다음에 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게 왜 어려운 점이 생겼을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 조직에서 더 그러니까 내가 더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 제도를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희 팀장님과 또 저와 또 다른 팀 구성원과 되게 나 되게 좋은 팀에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팀장 여기서 말하는 프린시플드 리더십 이런 게 아닐까. 네, 자랑과 함께 네, 덧붙여 보았습니다. 저희 팀은 저도 이제 저희 팀 리더 자랑을 해봐야겠네요. 네. 엘라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들었던 거는 저의 리더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의 기질과 제 업무 스타일이랑 너무 잘 맞아요. 네, 굉장히 이제 저의 뭐 선택이라든지 저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터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했군요.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지지의 발언도 잘 해줘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긴 하지만 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열린 질문 좀 잘 해줘요. 두 번째로 좋은 건 제가 봤을 때 저의 리더는 되게 탁월해 보여요. 성과도 엄청 잘 내는 것 같고 일도 굉장히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도 되게 이제 뚝딱뚝딱 잘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되게 일 잘한다라고 이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의 리더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고요. 제가 이만저만한 고민이 있어서 어떠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를 좀 파악하고 싶다. 자료를 달라라고 하면은 자료를 잘 주세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도움돼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의 기질과 업무 스타일이 너무 잘 맞다.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잘 준다. 이게 굉장히 업무적으로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할 때 이제 리더 대상 워크숍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팀이나 그룹 단위의 워크숍을 진행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 있죠. TMB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 미들, 바텀 해서 이제 탑의 관점에서, 미들의 관점에서, 바텀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관점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리더가 미들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리더는 이 한 가지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 리더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려 하고 바텀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심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듣냐면 긍정적으로는 이 이야기 잘 들어줘서 좋아요 라고 할 거고 과해서 부정적일 때는 그래서 당신 생각은 뭡니까? 당신은 뭐 탑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뭐 너는 밑에 애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휘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이야기를 전할 때도 밑에 이야기를 전할 때도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브릿지 역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자랑을 하면 근데 네. 그 리더십을 이런 걸 발휘를 할 때 보통 그런 한 가지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실 경우가 많은데 저희 팀 리더분은 되게 약간 다른 성격인데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어떤 거를 이제 같이 함께 해나가려고 하시는데 또 진척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평소에 충분히 들었다가 되게 빠르게 이제 결단을 잘 내리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팀원들이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저희 팀 리더분께서 경력 개발 컨설팅 이런 분야를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야를 하면서 지금은 그 트렌드가 바뀐 부분이 있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면은 그렇게 성장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된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장 방향과 지금 내 개인의 성장 방향이 굳이 얼라이먼트가 되지 않는데 왜 꼭 그런 경력 개발을 따라야 하죠? 라는 퀘스천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많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득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또 팀 리더분은 그렇게 바뀐 상황을 거기에 맞게 또 적응을 하고 또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을 또 새로운 차원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유연함을 좀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저렇게 하면은 좀 같이 그 업무를 해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내 성과나 이런 발전에도 저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엘린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부담스럽까 봐 마지막에 얘기해서. 그러니까 좋은 게 다 나와서 저 뭐 꺼내야 될지. 각자 리더 자랑하는 시간으로. 찬은 전 팀장이 저희 크루인 찬인데, 찬은 정서적인 지원이 아주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개인적인 개인사나 아니면 업무적인 것에 전반적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제 촉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좀 자주 해주고요. 어떻게 있는지. 네. 근데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해주고 뭐 3개월 동안 한 번 통화했는데 우리는. 역시 팀원들한테만 케어하는 걸로. 팀원과 아니 우리 리더가. 또 소통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쪽은 바로 그냥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리 뭐예요? 진짜? 다자치기가 불편했던 건 아니겠죠? 제 리더였으면 제가 전화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 리더를 그만 몰아가십시오. 그래서 좀 더 좀 가깝게 느껴져요. 그들에게 통화를 하면 네, 가볍게 또 다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편하고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주는 우리 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4개의 팀인데 팀만 4개가 아니라 리더의 그런 그 좋은 면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팀장님들이 다 좋은 리더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면모들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쵸. 조금 더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다른 팀의 크루들이 되게 아쉬워할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이제 리더 자랑할 게 되게 많을 텐데 오늘 때마침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해서 네, 좋습니다. 아까 그 팀의 그 형태, 모습에 대해서 엘라가 아까 TFT 얘기도 했었는데요. 되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모습의 팀이 있다라고 하네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새롭게 등장한 팀의 형태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Self-Directed Work Teams입니다. 네, 이 팀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그 어떻게 일할지 아니면 그 책임들을 정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세팅하고 그렇게 일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네. 혹시 요 팀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뭐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개발자들 팀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목표 설정하고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그 뭐 개발자분들은 다 잘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자기가 더 잘하는 그런 특수한 분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특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스스로 이렇게 역할 정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네, 그렇겠네요. 지금 이 설명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지금 이 Self-Directed Work Teams는 1980년도에 그 미들 매니지먼트 레이어,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많이 해고를 당하면서 또 부상하게 된 팀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간 매니저가 없이
그러니까 상부 리더와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서 좀 더 자기 결정권이나 그러니까 업무를 매니징하는 권한이 더 많은 팀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쿠퍼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관리자가 물론 저희 뭐 탑이 있고 그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그 아래에 또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역할이 특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매니징해 나가는 권한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highly trained employee이기 때문에 네. 약간 전문성이 있는 지금 우스틴이 얘기한 개발자, 나 우리 같은 자기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컨설턴트 조직에도 부합할 수 있는 팀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박사로 구성된 R&D 조직 그런 음. 것들도 좀 연구 조직 그런 데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셀프 다이렉티드 팀이었고요. 월크팀스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3년간 급부상한. 네, 코로나를 겪으며 급부상한 팀인 버추얼 팀스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면대면으로 같이 만나서 일하는 걸 최소화하고 네, 원격으로 함께 일하는 팀인데요. 네. 최근 다양한 조직들이 뭐 요즘엔 다시 돌아오고 있을지라도 뭐 이렇게 사무실 없앤다든지 아니면 주 5일 재택근무 뭐 이런 걸 내세워서 구인을 하는 뭐 그런 조직도 봤던 것 같고요. 이 버추얼 팀스의 전 단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SK에서 지금 굉장히 저는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공간을 딱 하나만 정해서 계속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무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재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어떤 팀은 팀원이 7명인데 다 다른 층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호하는 그 인테리어가 있는 아니 어떤 구조가 있는 그런 층이 있어서 각자 다른 층에서 근무를 하고 점심 먹을 때 뭐 같이 식사할 사람 이렇게 하면은 좀 뭐 4명씩 5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뭐 SK 뭐 서린 빌딩이라든지 뭐 다른 빌딩이라든지 다양한 빌딩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또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되게 좀 하이브리드 워크가 되게 인상 깊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하지? 이거의 정착화, 문화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팀이라면 밥도 같이 먹고 좀 붙어 있고 얼굴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소속감도 생기고 이렇다라는 인식이 되게 그쵸. 많았는데 식구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네, 약간 우리 팀, 우리 식구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만 했고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이게 일이 되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또 그 막상 역사함에 보면은 지금은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이전만큼 많지는 않구나라는 걸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그쵸. 같은데 네. 원격으로 일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 팀은 아까 SK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었을지 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궁금해요, 저는. 네. 내일 SK 또 만나러 가니까 한번 물어봐가지고 네. 다음에 이거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추어 팀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한 곳이 있는데 그 직방. 네, 맞아요. 직방은 그쵸 되게 독특하게 가상 공간에 일하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와. 그 메타버스 뭐 사무실 해가지고 아바타가 돌아다니고. 맞아요. 네, 와. 네. 뭐 그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회의도 하고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출석했다 뭐 이런 것도 표시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버추얼 팀까지 알아봤고요. 네, 세 번째는 크로스 펑셔널 팀스입니다. 요거는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맞아요. 에자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디자인 싱킹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쵸.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TFT 또 여기에 속하는 것 같긴 해요. 매트릭스 조직도 그쵸. 약간 유사한 개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팀은 소속되어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누군가랑 연결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매트릭스 조직이랑도 조금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요거 보면서 되게 쿠퍼를 생각나게 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어떤 사람들이 뭉쳤다가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에는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원들이 또 뭉치고 그런 게 이제 동시에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좀 바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첫 번째로 다녔던 회사가 이제 그 HRD 컨설팅 회사였는데 거기는 대부분의 이제 교육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 차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났다가 이제 눈 깜짝하면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이 크로스 펑셔널 팀에서는 자기주도 작업팀처럼 개개인의 전문성, 개개인이 이제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떠한 그 특장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원 구성을 재배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의 구조 자체가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TFT 형식처럼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나 프로블럼 솔빙을 위해서 어떤 그룹이 모이면 그 그룹의 리더한테도 보고를 하고 또 펑션별로 구성된 그 조직의 리더한테도 2차 보고를 하는 그래서 이런 조직의 구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베이스로 가는 조직에서 그 크로스 펑셔널 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은 아예 이제 예전에 경험했던 그 컨설팅 회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네. 이제 수행팀, 영업팀, 운영팀, 진행팀, 뭐 R&D 팀 그리고 강사팀 이게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은 각각의 팀에서 한 명씩 차출돼가지고 이제 인원 구성이 됐어서 그럼 이제 업무 보고도 이제 각각의 리더에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개 프로젝트에 관련 팀이 5개 팀이면은 5명의 팀장이 업무 보고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회사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에서는 조금 개인적 목마름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너무 기능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나의 성장이 좀 어느 정도까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러면 기능을 옮겨가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좀 제시가 되었는데 네. 이 3가지가 각각 또 이렇게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3가지 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그 문제점 사실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팀이라는 게 또 어디 그쵸, 있겠습니까만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팀들도 있고 또 팀의 정의에도 대해서 또 알아봤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팀의 팀 디벨롭먼트 네 258페이지인데요. 터크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팀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대부분의 팀이 공통된 방식으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팀을 총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forming, storming, norming, performing, adjourning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오스틴이 조금 소개를 해봐 줄 수 있을까요? 이 단계 5단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교재 259페이지의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먼저 forming에 대해서 형성하는 단계에 대해서 특징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때는 좀 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초기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도 뭐 공유와 공감이 낮고
신뢰 수준도 조금 낮으면서 뭔가 좀 불안함을 느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많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뭔가 각각 그 팀에 대한 개인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우리 그룹의 워크 그라운드 룰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뭐 이런 대화가 좀 있을 수 있고 이 시기에는 대부분 리더에게 조금 좀 의지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더도 구성원들에게 크게 막 이렇게 챌린지를 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로 이제 의사소통에 있어서 뭔가 의사소통 갈등 같은 것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희 팀이 아직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우리 팀은 지금 포밍 단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스토밍, 격동기로 접어들면은 이때 이제 팀원들은 조금 더 이게 내 팀이구나 라는 그런 안정감을 조금 더 느끼기도 하고 좀 편안해 하기도 하면서 점점 리더와 이제 다른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팀은 이런 팀이고 리더는 저런 생각 가지고 있고 저 구성은 저런 생각 가지고 있네. 하지만 나는 이런 의견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의견을 조금 내비쳐보고 주장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뭐 목표라든지 뭐 가치 그리고 의견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조금 이제 서로 뭔가 감정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팀 안에 이제 놓여져 있던 어떤 규범, 규칙 이런 게 깨져지는 그런 시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뭔가 이 건강하지 못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정체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이 팀 안에서 같이 갈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상해 나가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다음에 노밍, 규범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세 팀은 이런 그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스토밍 단계를 3개월간 경험한 적이 있으셨을까요? 근데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이네요. 사실 저희 팀은 퍼포밍 단계인 것 같아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 갑자기 성과 내기로 넘어가 버렸네요. 근데 왜 이제 그 포밍하고 스토밍 단계가 없었냐면 네.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나요?라고 물어보셔서 근데 저희가 이제 팀이 생기기 전에 이제 자유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쿠퍼가 팀 생긴 게 불과 3개월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각자 좀 자유롭게 일을 했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네, 팀이라고 저희가 규정하지 않아도 약간 팀처럼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단계를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그 제도를 시작할 때는 이미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이미 이제 다 띄워놓고 네 번째 단계에 이제 퍼포밍 단계에 갔다. 네, 이런 의견이었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노밍 규범화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그 아까 막 다퉜다 하잖아요. 갈등도 많고. 근데 그런 그 속에서 이제 우리 팀의 어떤 규범, 개개인의 역할,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합의해 나가고 이제 일부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시도들을 잘 해나가는 시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조금 더 팀이 좀 조화로운 분위기로 돌아가고 신뢰와 협력과 커미먼트가 좀 더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 연인 관계에서도 보면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밍이 약간 그런 단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갈등 관리 스킬이 조금 효과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고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 오스틴의 팀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퍼포밍 성과 내기 단계에서는 이제 좀 더 성공적인 그 방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조금 더 목표나 역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성과도 잘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때 리더의 특징적인 모습은 조금 더 이제 의사 결정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위임하거나 이제 리더로서 지시하거나 이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지원하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체기는 팀이 정말 이제 사라질 때 그때 이제 뜻하는 거고요. 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다른 팀들은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을까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놀밍인 것 같습니다. 오. 저희 팀에서는 브릿지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 뭐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안 공감하네요. 했으면 좋겠다. 네. 직설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잘 서로 수용됐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이고 나서의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 이제는 그 기준을 정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될까? 뭐 새로운 거 어떤 걸 해볼까라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엘라는 좀 어때요? 저는 원래 교육 업무 자체를 저 혼자 하다가 그죠? 이제 팀 리더와 교육만 했어? 저희 컨설팅도 엄청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제일 팀 인원이 많은 4명이에요. 저희. 오, 최근에 아, 보리스. 그렇죠. 네. 네, 보리스는 오늘 함께 오셨기 때문에 네네. 여태까지의 이 과정을 공유해드리자면 그렇게 하다 저 혼자 있다가 팀 리더가 함께 하게 되고 또 다른 구성원이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팀도 3개월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안에 팀이 생성된 뭐라 그러죠?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네, 새롭게 이렇게 함께하게 된 구성원들과 이 일을 공유하고 또 조금 나누고 아레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앞쪽 단계를 짧게 거쳤다 아니면 뭐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겪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노밍과 퍼포밍 그 사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하면 더 이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 나누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나는 어떤 역할, 뭐 우리 구성원은 어떤 역할, 뭐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내고 성과까지 내는 이 업무를 하고 성과까지 내는 또 그 안에서 의사결정 중에 큰 부분들은 이제 함께 하기도 하지만 다 구성원이 결정하고 업무하고 네, 그런 게 공유되는 정도로 저희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밍과 퍼포밍 둘 사이 어딘가 퍼포밍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5단계 공유 드렸는데 네.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스틴 팀처럼 이제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2가지 단계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모든 팀을 대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조직개발 컨설턴트라면 이걸 알고 있는 게 되게 도움되는 게 어떤 팀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리더와 함께 미팅을 할 때 지금 이 팀이 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에 적합한 접근법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연한 팀을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마지막 해체 단계에서 그 팀의 업무가 완수되면 팀은 해체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팀이 어떤 목적 아니면 프로젝트성 아니면 그런 과업 단위로 모였다 그냥 팀 자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알박혀 있어서 가는 건 아닌 걸 가정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인터벤션이 있고 이거랑 이제 함께 많이 그 혼용해서 쓰이는 표현이 팀 빌딩 인터벤션이 있습니다. 해서 이 2가지 개념을 저희가 조금 구분지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지금 그 설명을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팀 빌딩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전에 팀이
잘 성장해 나가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팀 인터벤션의 경우에는 이 팀에 이러이러한 갈등 요소가 있네. 그러더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라고 해서 조금 사후 치료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렸고, 네. 그 오리건주의 어떤 학교에서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접목해서 팀의 네. 성과를 조금 높인 그런 사례를 공유드렸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았고, 네. 그럼 성공적인 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8가지 공유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나타나게 된 3가지 특별한 팀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디벨롭먼트 해서 5단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걸 다루게 되나요? 다음 에피소드는 그러면 팀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팀 개입의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